서울 종로가 여관에서 난 화재로 사상자 10명이 발생했다는 안타까운 소식 전해드렸었는데요. 경찰은 오늘 사망자들을 부검해서 정확한 사인을 확인할 예정입니다. 네, 사회부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조영민 기자. 네, 사회부입니다. 네, 어제 중상자가 결국 또 사망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틀 전 발생한 종로 여관 방화 사건 당시 사망자는 5명이었는데요. 하지만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던 50대 남성 1명이 추가로 숨지면서 이번 화재로 인한 사망자는 6명으로 늘었습니다. 현재 치료 중인 부상자 중에도 중상자가 있어 사망자가 늘어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경찰은 사망자들의 정확한 사인을 밝히려고 오늘 오전부터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사망자 부검을 시작했습니다. 사망자들의 안타까운 사연도 전해졌는데요. 특히 사망자 가운데 겨울방학을 맞은 두 딸과 함께 전남 장흥에서 서울 여행을 왔다가 변을 당한 세 모녀가 있다는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여관에 불을 낸 유모 씨에 대한 구속영장 심사도 어제 진행됐습니다. 유 씨는 고개를 숙인 채 취재진의 질문에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피해자분들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세요? 불을 왜 지르신 겁니까? 네, 법원은 유 씨가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이 소식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 전화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교수님 나와 계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번 사건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많은데요. 일단 그 50대 남성이 성매매를 거절당하자 욱하는 마음에 불을 질렀다고 이렇게 진술을 했거든요. 네. 근데 이 남성에 대해서 알아보니까 그 자식의 상견례, 그렇게 결혼식을 위한 상견례를 앞두고 이런 범죄를 저질렀다고 하는데 사실 네. 정황상 좀 이해가 안 되거든요. 예,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좀 앞뒤가 맞지 않는 그런 지금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만, 그러나 이분이 평상시에도 이제 이런 종류의 술을 마시고, 네. 또 성매매를 좀 하는 습관이 있거나 이런 이제 습관이 있는 경우에 지금 아마도 이번 건의 경우에는 거절당함으로 인한 아마도 신경이가 있었던 것 같고, 그래서 아마 중간에 경찰에 신고도 했던 걸로 보입니다. 양측이 모두. 예. 그런데 여전히 이제 그 분이 안 풀려서 결국에는 휘발유를 사다가 이제 방화를 저지른 것으로 보여서 이게 이제 아마 무시당했다는 생각을 했던 것 같고요. 예. 그러다 보니 홧김에 방화를 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저는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어쨌든 처음에 취객이 왔을 때 새벽에 본인도 신고를 나중에 불지르고 했었고요. 또 여관 주인도 두 차례나 경찰에 취객이 와서 네. 난동을 부린다고 신고를 해서 경찰이 네. 왔단 말이죠. 네. 근데 경찰이 와서 그냥 사고 칠 것 같지 않으니까 훈방을 했다고 합니다. 만약에 그때 네. 좀 문제가 있어서 경찰로 입건을 했다면 이렇게 불을 지르는 일까지 없었을 텐데 이거는 경찰 그 매뉴얼상 혹시 괜찮은 건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현장에서 특별히 범행의 의도를 감지하거나 이러지는 못한 상황이었던 걸로 보이고요. 예. 당사자도 이제 상당히 술에 만취했던 것으로 보이고, 그러다 보니까 아마 현장을 떠났기 때문에 상황이 종료된 거다, 정리된 거다 이렇게 판단하고 경찰이 돌아간 게 아닌가 싶은데, 말씀하신 대로 조금 더 시간을 끌면서 입건을 꼭 하지 않더라도 순찰이라도 한 번 더 돌았었으면은 조금 피해가 줄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은 틀림없이 있는데요. 네. 그러나 그런 종류의 행위까지 예견하기는 지금 이게 어차피 우발적인 방화였던 것으로 보여서 상당히 좀 쉽지는 않은 상황이었다. 다만 이제 이런 종류의 이제 우발적인 범죄를 줄이는 것이 나름의 노력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제 대검에서 나온 범죄 분석을 보면 우발적으로 일어나는 4대 강력범죄가 전체 중에 한 30%가 음주로 인해서 우발적으로 일어나는 예.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이제 상당히 이 술을 쉽게 아무 데서나 살 수 있는 이런 환경을 그대로 내버려 둔 채 우발적으로 일어나는 범죄를 경찰만이 예견해서 줄이는 일은 생각보다 그리 쉬울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예. 네. 근데 다행히도 이제 현행범으로 바로 이제 범행 직후에 체포됐는데, 근데 조금 더 특이한 정황은 사실 주유소에 가서 휘발유까지 산 다음에 불을 지른 사람이잖아요. 네. 근데 멀리 도망가지 않고 근처를 배회하다가 체포됐단 말이죠. 이런 네, 심리는 또 어떻게 봐야 되는 거죠? 심지어는 본인이 신고도 했었습니다. 예, 그러니까요.
네, 그러다 보니 이제 이게 정말 우발 범죄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게 무슨 계획이나 고의가 있었으면은 아마 경찰에 신고하는 정도의 노력은 하지 않았을 텐데. 그쵸. 예. 그야말로 홧김에 뭐 휘발유를 사다가 붓고 불을 질렀는데 생각보다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지금 불이 번져나가니까 본인도 이제 경각심 내지는 겁이 나가지고 신고했던 것으로 보이고요. 네. 그러다 보니 아마 현장을 떠나지 못한 이유도 일말의 책임감 같은 걸 느껴서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예. 무슨 상습 방화범 같은 그런 이제 심리 상태는 아니었던 것 같고요. 네. 예. 순전히 뭐 불이 나는 걸 구경하기 위한 그런 종류의 뭐 쾌감 때문에 현장을 떠나지 않았던 건 아닌 것 같고 네. 지금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나름의 어떤 경각심을 뒤늦게 느낀 이런 상황이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 이게 사실 안타까운 게 30대 엄마와 10대 두 딸이 지방에서 방학을 맞아서 서울에 구경 왔다가 그것도 첫날 밤에 이 화재로 사망했습니다. 그것도 1층 가장 그 입구에서 가장 가까운 데 머물고 있었는데 불이 네. 1층 복도에서 생기니까 어떻게 올라가지도 못하고 변을 당했단 말이죠. 이게 그렇습니다. 워낙 노후된 건물이다 보니까 그럴 수밖에 없었다는데 뭐 스프링쿨러도 없고 아무것도 없었어요. 네, 이거 도대체 매번 화재가 날 때마다 이런 문제를 개선해야 된다고 하는데 이거 답이 없어 보입니다. 근데 사실은 지금 예방이라는 차원에서 보면 그와 같은 이제 구도심권입니다. 옛날에는 도심이었는데요. 종로 5가라는 데가. 그런데 지금 외곽이 이제 다 개발이 됐지만 구도심권은 이게 합의가 안 돼서 여전히 지금 슬럼화 돼가지고 관리를 못하고 있었던 예. 상황에서 지금 소위 이 여관도 달방이라는 운영을 할 정도로 사실은 그야말로 취약한 이제 계층들이 예. 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이런 이제 조건들을 갖춘 주거지. 예. 같은 경우에는 시에서 유달리 신경을 써가지고 뭐 물론 시한 목적으로도 유달리 신경을 써야 되는 취약지구들이거든요. 그런 것들을 좀 더 앞으로는 철저히 관리하는 그런 예방적 노력은 지금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걸로 보이고요. 예. 우발적인 방화를 예방하기는 어렵겠지만 그러나 환경 자체를 개선하려는 노력들은 상당히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이제 가능성이 있어서 예. 지금 그런 부분이 안타깝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자, 이 교수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종료된 거다, 정리된 거다 이렇게 판단하고 경찰이 돌아간 게 아닌가 싶은데 말씀하신 대로 조금 더 시간을 끌면서 뭐 입건을 꼭 하지 않더라도 순찰이라도 한 번 더 돌았었으면은 조금 피해가 줄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은 틀림없이 있는데요. 네. 그러나 그런 종류의 행위까지 예견하기는 지금 이게 어차피 우발적인 방화였던 것으로 보여서 상당히 좀 쉽지는 않은 상황이었다. 다만 이제 뭐 이런 종류의 이제 우발적인 범죄를 줄이는 것이 뭐 나름의 노력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제 대검에서 나온 범죄 분석을 보면 뭐 우발적으로 일어나는 4대 강력 범죄가 전체 중에 한 30%가 음주로 인해서 우발적으로 일어나는 예. 것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이제 뭐 상당히 이 술을 쉽게 아무 데서나 살 수 있는 이런 환경을 그대로 내버려 둔 채 우발적으로 일어나는 범죄를 경찰만이 예견해서 줄이는 일은 생각보다 그리 쉬울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예, 예. 네. 근데 다행히도 이제 현행범으로 바로 이제 범행 직후에 체포됐는데, 근데 조금 더 특이한 정황은 사실 주유소에 가서 휘발유까지 산 다음에 불을 지른 사람이잖아요. 네. 근데 멀리 도망가지 않고 근처를 배회하다가 체포됐단 말이죠. 이런 심리는 또 어떻게 봐야 되는 거죠? 심지어는 본인이 신고도 했었습니다. 예, 그러니까요. 네, 그러다 보니 이제 이게 정말 우발 범죄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게 무슨 계획이나 고의가 있었으면은 아마 경찰에 신고하는 정도의 노력은 하지 않았을 텐데 예. 그야말로 홧김에 뭐 휘발유를 사다가 붓고 불을 질렀는데 생각보다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지금 불이 번져나가니까 본인도 이제 경각심 내지는 겁이 나가지고 신고했던 것으로 보이고요. 네. 그러다 보니 아마 현장을 떠나지 못한 이유도 일말의 책임감 같은 걸 느껴서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예. 상습 방화범 같은 그런 이제 심리 상태는 아니었던 것 같고요. 예. 순전히 뭐 불이 나는 걸 구경하기 위한 그런 종류의 뭐 쾌감 때문에 현장을 떠나지 않았던 건 아닌 것 같고 네. 지금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나름의 어떤 경각심을 뒤늦게 느낀 이런 상황이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피해자분들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세요? 불을 왜 지르신 겁니까? 네, 법원은 유 씨가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이 소식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 전화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교수님 나와 계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번 사건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많은데요. 일단 그 50대 남성이 성매매를 거절당하자 욱하는 마음에 불을 질렀다고 이렇게 진술을 했거든요. 네. 근데 이 남성에 대해서 알아보니까 그 자식의 상견례, 그렇게 결혼식을 위한 상견례를 앞두고 이런 범죄를 저질렀다고 하는데 사실 네. 정황상 좀 이해가 안 되거든요. 예, 뭐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좀 앞뒤가 맞지 않는 그런 지금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만, 그러나 이분이 평상시에도 이제 이런 종류의 뭐 술을 마시고 네. 또 뭐 성매매를 좀 하는 습관이 있거나 뭐 이런 이제 습관이 있는 경우에 지금 아마도 이번 건의 경우에는 거절당함으로 인한 아마도 신경이가 있었던 것 같고, 그래서 아마 중간에 경찰에 신고도 했던 걸로 보입니다. 양측이 모두. 예. 그런데 여전히 이제 뭐 그 분이 안 풀려서 결국에는 휘발유를 사다가 이제 방화를 저지른 것으로 보여서 이게 이제 아마 무시당했다는 생각을 했던 것 같고요. 예. 그러다 보니 홧김에 방화를 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저는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어쨌든 처음에 취객이 왔을 때 새벽에 본인도 신고를 나중에 불지르고 했었고요. 또 여관 주인도 두 차례나 경찰에 취객이 와서 네. 난동을 부린다고 신고를 해서 경찰이 네. 왔단 말이죠. 네. 근데 경찰이 와서 그냥 뭐 사고 칠 것 같지 않으니까 훈방을 했다고 합니다. 만약에 그때 네. 좀 문제가 있어서 경찰로 입건을 했다면 이렇게 불을 지르는 일까지 없었을 텐데 이거는 경찰 그 매뉴얼상 혹시 괜찮은 건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현장에서 특별히 뭐 범행의 의도를 뭐 감지하거나 이러지는 못한 상황이었던 걸로 보이고요. 예. 당사자도 이제 상당히 술에 만취했던 것으로 보이고, 그러다 보니까 아마 뭐 현장을 떠났기 때문에 상황이 서울 종로가 여관에서 난 화재로 사상자 10명이 발생했다는 안타까운 소식 전해드렸었는데요. 경찰은 오늘 사망자들을 부검해서 정확한 사인을 확인할 예정입니다. 네, 사회부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조영민 기자. 네, 사회부입니다. 네, 어제 중상자가 결국 또 사망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틀 전 발생한 종로 여관 방화 사건 당시 사망자는 5명이었는데요. 하지만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던 50대 남성 1명이 추가로 숨지면서 이번 화재로 인한 사망자는 6명으로 늘었습니다. 현재 치료 중인 부상자 중에도 중상자가 있어 사망자가 늘어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경찰은 사망자들의 정확한 사인을 밝히려고 오늘 오전부터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사망자 부검을 시작했습니다. 사망자들의 안타까운 사연도 전해졌는데요. 특히 사망자 가운데 겨울방학을 맞은 두 딸과 함께 전남 장흥에서 서울 여행을 왔다가 변을 당한 세 모녀가 있다는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여관에 불을 낸 유모 씨에 대한 구속영장 심사도 어제 진행됐습니다. 유 씨는 고개를 숙인 채 취재진의 질문에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